한국 고속도로는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 세계 고속도로를 체험하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고속도로 덕후입니다. 누군가는 여행을 할 때 목적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겠지만 저는 어떤 길을 지나서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고속도로의 설계 방식, 도로 포장 상태, 휴게소의 편의성, 그리고 교통 흐름을 조절하는 시스템까지. 이런 요소들이 모여야 쾌적한 주행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해외에 나가면 꼭 그 나라의 고속도로를 직접 운전해 보곤 합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면서 이게 정말 선진국의 도로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한동안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자주 운전할 일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미국은 땅도 넓고 자동차 문화도 발달했으니 도로 환경이 아주 좋겠지 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운전을 해보니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선 도로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도로 곳곳에 포트홀이 많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특히 겨울이 지나고 나면 눈과 얼음이 녹으면서 도로 표면이 심하게 손상되곤 하는데요. 이런 포트홀이 한번 생기면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방치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한 번은 출근길에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포트홀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밟았는데 차가 크게 충격을 받으면서 타이어가 손상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뿐만 아니라 같은 도로에서 비슷한 피해를 본 운전자들이 많았고 결국 견인차와 정비소가 몰려들면서 도로가 더욱 혼잡해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더 답답했던 건 이렇게 도로가 망가져도 수리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신고를 해도 예산 문제로 시간이 걸린다거나 수리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기 일쑤였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포트홀을 피하면서 운전하는 것이 일종의 기술처럼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톨게이트 시스템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미국에도 이지패스라는 전자 요금 결제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모든 톨게이트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현금을 받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하이패스 전용 차로가 있지만 어떤 곳에서는 모든 차들이 일렬로 줄을 서서 요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톨게이트에서 정체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연휴 기간에는 수백 미터씩 차량이 늘어서서 긴 시간을 대기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뉴욕 근처에서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데만 30분 이상 걸린 적도 있었습니다. 톨게이트를 지나면서 아니, 이렇게 시간을 허비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가장 불편했던 부분 중 하나는 고속도로 분기점에서의 안내 부족입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고속도로에서는 차선을 잘못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분기점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명확하게 안내가 되지 않아서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빠져서 몇십 분을 돌아가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 번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한 번은 미국 서부에서 장거리 운전을 할 일이 있어서 내비게이션을 켜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분기점이 나왔는데 차선이 너무 많고 표지판이 복잡해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하지 하고 잠깐 망설인 순간 결국 엉뚱한 차선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그 길로 빠지는 순간부터 30분 이상 되돌아갈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목적지에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었고 그날 이후로 분기점에서의 차선 변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런 불편한 점들을 해결한 나라가 있을까? 한국은 도로가 정말 좋다고 하던데 직접 가서 경험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직접 한국에 가서 고속도로를 타보기로 했습니다. 지인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국 고속도로는 정말 잘 관리돼 있고 시스템이 굉장히 효율적이야. 한번 가보면 외국에서 운전하던 거랑 비교가 확 될 거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렌터카를 빌려서 한국 고속도로를
직접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한국의 고속도로는 제가 겪었던 불편함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외국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렌터카를 빌린 뒤 저는 곧바로 고속도로로 향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첫 번째로 눈에 띈 것은 도로의 깨끗함이었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깨끗하고 잘 관리된 도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차선을 표시하는 흰색과 노란색 선이 너무 선명해서 마치 막 새로 칠한 것처럼 보였고 포장 상태는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미국 도로에서는 작은 포트홀이라도 피하려고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처음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 공항 근처니까 이렇게 관리가 잘 된 걸 수도 있어. 조금 더 지방으로 가거나 오래된 구간으로 가면 상태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지만 그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수십 킬로미터를 달려도 심지어 지방으로 내려가도 도로 상태가 그대로였습니다. 어디를 가도 깨끗하고 차선이 명확하고 포트홀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톨게이트에 도착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톨게이트에서 약간의 대기 시간을 감수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톨게이트는 항상 느린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현금으로 요금을 내는 차들이 있으면 줄이 길어지고 전자 결제 시스템이 있어도 인식 오류가 나거나 속도가 느려서 결국 톨게이트에서 정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차들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톨게이트를 지나가는 속도가 거의 일반 도로를 주행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도 문제가 없다고 너무 궁금해서 나중에 알아보니 한국은 하이패스라는 전자 요금 결제 시스템을 거의 모든 차량이 사용하고 있었고 심지어 일반 차로도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시속 3050km로 주행하면서도 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되었고 일반 차로도 빠르게 통과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어 정체가 거의 없었어요. 이때부터 저는 한국 고속도로가 정말 남다른 수준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도로를 달려볼 차례였습니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동안 또 한 번 놀랐던 건 ITS 지능형 교통 시스템의 활용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전광판이나 라디오를 통해 교통 정보를 제공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실시간 정보 제공이 정밀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고속도로 곳곳에 설치된 전광판에는 앞으로 2km 지점 사고 발생, 우회 권장, 3km 앞부터 정체 시작, 도착 예상 시간 10분 과 같은 안내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에서도 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반영해서 차량이 최적의 경로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운전하는 내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편리한 수준이 아니라 정말 스트레스 없이 운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저는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가 그렇게 특별한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는 휴게소라고 해봐야 그냥 주유소 편의점 정도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한국 휴게소에 들어가 보니 이곳은 단순한 휴게소가 아니라 하나의 작은 마을처럼 보였습니다. 식당, 카페, 기념품 가게, 심지어 애완견과 함께 쉴 수 있는 공간까지, 그야말로 종합휴식 공간이라는 표현이 딱 맞았습니다. 음식을 주문해서 먹어봤는데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이렇게 수준 높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여행지의 맛집 아닌가? 해외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는 빨리 목적지에 도착해야지 라는 생각으로만 운전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휴게소를 들리는 것 자체가 여행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도로로 나와서 목적지까지 달려볼 차례였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고속도로에서 처음 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컬러 유도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뭘까 싶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출구나 분기점이 다가올수록 차선 색깔이 점점 변하면서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차선을 변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편리한지 직접 운전해 보니 단번에 알겠더군요. 미국에서는 분기점에서 차선 안내가 부족해서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잘못 빠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이 컬러 유도선만 따라가면 절대 실수할 일이 없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너무 신기해서 나중에 찾아보니 이 컬러 유도선은 한국 공무원이 직접 개발한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험이었지만 운전자들의 혼란을 줄이고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이 입증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도 벤치마킹을 검토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쯤 되니까 진짜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고속도로는 단순히 도로가 아니라 운전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완벽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어디 한번 한국 고속도로가 얼마나 좋은지 확인해 보자 하는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외국 도로가 한국처럼 바뀌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를 고민하게 되더군요. 이제 한국 고속도로가 이렇게 잘 만들어진 이유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도로의 또 다른 매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도로를 따라 달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한국 고속도로가 잘 되어 있다고 해도 세상에 완벽한 시스템이란 존재하지 않잖아요. 어디든 불편한 점은 있기 마련이고 분명 제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단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찾아왔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제가 길을 잘못 든 거예요. 분명 내비게이션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차선을 착각하면서 분기점을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미국에서 운전할 때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생기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돼요. 차선이 워낙 많고 고속도로가 방대하다 보니까 한 번 길을 잘못 들면 몇십 분을 돌아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전에 미국에서 비슷한 실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원래 가려던 길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거의 40km를 돌아갔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거 큰일 났다 싶었죠. 그런데 한국 고속도로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한동안 달리다가 보니 일정한 간격으로 회차로가 마련되어 있었어요. 즉, 분기점을 잘못 지나쳐도 불필요하게 먼 거리를 돌아갈 필요 없이 빠르게 되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보통 도로 시스템은 운전자가 실수하지 않는 걸 전제로 설계되잖아요. 하지만 한국 고속도로는 운전자가 실수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고려해서 회차로를 만들어 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운전을 하다 보니 연료가 점점 부족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미국에서는 장거리 운전을 할 때 연료가 부족해지면 굉장히 신경이 쓰여요. 특히 서부 지역 같은 곳에서는 100km 넘게 주유소가 하나도 없는 구간도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연료를 채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정말 난감한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데 한국 고속도로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일이 없었어요. 주행을 하다 보니 고속도로 전광판에 앞으로 몇 개의 후 주유소 위치라는 안내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덕분에 제가 지금 어디에서 연료를 보충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고 계획적으로 주유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 실수로 주유소를 놓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이 부분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한국 고속도로에는 긴급 주유 서비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만약 연료가 완전히 떨어져서 도로 한가운데 서게 되면 고속도로 관리팀에서 일정량의 연료를 싣고 와서 긴급 보급을 해준다고 해요. 이걸 알고 나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그렇게 운전을 이어가던 중 한 가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앞에서 가던 차량이 갑자기 급정거를 했고
저도 반사적으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미국에서 운전할 때는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곤란해져요. 사고가 나면 도로가 마비되고 견인차를 부르려면 몇십 분씩 기다려야 할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과정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우선 도로 곳곳에 설치된 CCTV와 감지 시스템 덕분에 사고 발생을 즉시 감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실제로 전광판을 보니 사고가 발생한 지점과 우회 경로 안내가 바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 차량이 고장나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긴급 견인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해요.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이 서비스는 사고 차량을 신속하게 이동시켜서 도로 정체를 최소화하고 운전자가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에요. 이런 모든 과정이 너무나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한국고속도로 시스템의 완성도를 실감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도로 상태가 좋고 톨게이트가 빠르고 휴게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에서 놀랐지만 운전자들이 실제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돌발 상황까지도 철저하게 대비되어 있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저는 한국 고속도로를 체험하기 전까지 고속도로가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어?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 보니까 단순히 도로를 잘 닦아놓은 게 아니라 운전자들이 최대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쓴 인프라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외국에서 운전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한국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보면서 솔직히 말해 부러움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특히 이런 시스템이 왜 다른 나라에서는 아직 제대로 도입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이제까지 저는 여러 나라에서 운전을 해봤지만 한국처럼 운전자를 배려하는 시스템을 갖춘 곳은 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 고속도로는 단순한 길이 아니라 운전자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돕고 실수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불편함만 겪도록 설계된 도로였어요. 저는 이 차이를 직접 경험하면서 고속도로라는 게 단순히 빠르게 목적지까지 가는 길이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설계되었느냐에 따라 운전자의 경험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목적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한국 고속도로에서 느낀 점들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번 여행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도로를 달리면서 이번 한국 고속도로 체험이 제 운전 인생에서 꽤 중요한 경험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 도로가 외국보다 얼마나 좋은지 한번 확인해 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 보니 단순히 도로가 깨끗하고 톨게이트가 빠르고 휴게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수준을 넘어섰어요. 한국 고속도로는 운전자가 실수할 가능성까지 고려해 설계된 도로였어요. 분기점에서는 컬러 유도선 덕분에 길을 헷갈릴 일이 없었고 혹시라도 잘못 빠지더라도 쉽게 되돌아갈 수 있는 회차로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연료가 부족할 경우 주유소 안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긴급 주유 서비스까지 운영되고 있었죠. 또한 사고나 차량 고장 같은 돌발 상황에도 도로공사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이 모든 요소가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 운전자들의 안전과 효율적인 도로 이용을 돕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단순히 도로만 깔끔하게 유지하는 게 아니라 운전자들이 실질적으로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인프라였어요. 사실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도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들 하지만 한국처럼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 쓰인 곳은 거의 없어요. 특히 한국의 고속도로는 정보 제공 시스템이 압도적으로 뛰어나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였어요. ITS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교통정보 안내,
도로 전광판을 통한 우회 경로, 추천, 사고 발생 시 빠른 공지 시스템까지 이런 것들이 운전자들이 불필요한 정체를 피하고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냥 빠르게 달리는 도로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차량 흐름을 관리하는 도로라는 느낌이 강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고속도로는 단순히 차량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종합적인 이동 플랫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 고속도로 휴게소만 봐도 그렇죠. 저는 처음에 고속도로에서 잠깐 쉬는 곳이 얼마나 대단하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 보니까 한국의 휴게소는 단순한 휴게 공간이 아니라 여행의 일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매력적인 공간이었어요. 음식의 수준이 높고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 심지어 애완동물과 함께 쉴 수 있는 공간까지 있었어요. 이런 부분을 경험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시스템이 왜 다른 나라에서는 도입되지 않았을까? 이런 고속도로 인프라가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다면 운전자들이 훨씬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한국의 고속도로 시스템은 이제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고속도로 색상 유도선 시스템이에요. 처음에는 한국 공무원들이 실험적으로 도입했던 시스템이었지만 운전자의 길 찾기 실수를 줄이고 사고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면서 이제는 한국 전역으로 확대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도 이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또한 방글라데시에서는 한국의 고속도로 운영 및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고 있다고 해요. 페루에서도 한국의 통행료 징수 시스템을 참고해서 요금소 운영 방식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한국의 고속도로는 이제 단순히 국내에서만 잘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을 인정받는 시스템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제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어요. 차를 세우고 나서 다시 한번 이번 여행을 되돌아봤어요. 처음에는 그냥 한국 고속도로가 좋다니까 한번 가보자 하는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니 단순히 좋다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운전자의 편의를 극대화한 시스템, 실수를 방지하는 다양한 장치, 사고를 대비한 신속한 대응 체계, 그리고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종합적인 이동 플랫폼으로서의 역할까지.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고속도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빠르게 목적지까지 가기 위한 길 정도로만 여겼죠.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서 저는 깨달았어요. 좋은 고속도로는 단순히 빨리 달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운전자가 스트레스 없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모든 게 준비된 곳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다시 해외에서 운전하게 되면 한국 고속도로가 더더욱 그리워질 것 같아요. 아마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저는 목적지보다도 한국 고속도로를 달리는 그 과정 자체를 더 기대하게 될 것 같아요. 이번 경험을 통해 한국 고속도로는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운전자가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춘 곳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한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와, 이건 정말 대단하다 하고 느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정말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